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제개혁법 조항과 관련해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4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의 영주권 사전 접수 우선 일자가 2년 3개월 후퇴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의료용 와인 하나 판매 수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합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불합리한 한국의 국적법으로 취업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한인 2세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2018년도 상반기 사증 발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6월 말 뉴욕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상용비자 및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한인 2세를 포함한 미국인은 모두 총 5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2명에 비해 약 2.7%가량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무려 37.4%가 감소한 것입니다. 비자 종류별로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기 상용비자 취득자는 89명으로 약 30.3%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구직을 위한 한인 2세들의 한국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 등 한국의 비합리적인 국적법과 병역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인 전문 채용업체 한 관계자는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에 이어 한국행까지 막는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주 로컬 정부에 납부한 지방세 소득공제를 최대 $10,000로 제한한 세제개혁법 조항에 대해 뉴욕, 뉴저지 등 4개 주가 17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 조항이 각 주의 독자적 재정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며 해당 주의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각 주의 고유한 권한에 간섭하는 연방정부의 조세권 발동에 제한을 둔 수정헌법 16조를 위배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또 지방세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일부 주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모든 주의 주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안 커뮤니티에 공분을 샀던 아시안 여성 운전자 주의 스티커가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마존 웹사이트에 여전히 올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존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17일 맨해튼 제이콥 제비츠 센터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는 전국 도소매업 및 백화점 종사자 노조가 주최하고 코리 존슨 뉴욕 시의장과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아마존은 수많은 인종혐오 아이템을 전 세계인의 집으로 배달하는 인종혐오 범죄의 온상이라며 혐오적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제품의 판매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은 모든 셀러들에게 혐오 제품 판매 금지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수많은 혐오 제품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영리 단체들은 아마존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셀러들을 적극적으로 퇴출시키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정해놓고 이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에 면죄부를 준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하루 만에 실언이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실수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백기를 든 것은 후폭풍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마치 러시아에 코라도 낀 것처럼 푸틴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의 정보기관 대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편을 드는 발언으로 초당적 거센 규탄에 직면하자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마저 분노하며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17일 오전 백악관에서 의원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자신은 러시아가 미 대선 개입에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뜻이 반대로 전달됐다며 자신은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우리 정보기관의 결론을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른 오전까지만 해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성공적이었다며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마저 트럼프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Meantime, I think the Russians need to know that there are a lot of us who fully understand what happened in 2016, and it really better not happen again in 2018. I think that people that were part of this Helsinki delegation should come back, and we should hold open hearings to hold folks accountable for what I think is a president who betrayed his commander-in-chief duties of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공화당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러시아 정상회담과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불러 다음 주 중 의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태풍으로 인해 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어제 불어닥친 태풍으로 매사추세츠 일대가 홍수와 정전 사태, 항공기 운행 지연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스프링필드, 클린턴, 보스턴과 노스보로 지역에 어제 저녁 7시에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비상관리센터는 약 3천여 고객들이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워세스터, 옥스포드 지역의 많은 도로가 물에 잠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노스 그랩턴에는 순간 3인치의 비로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로건 공항에 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약 23%의 비행편이 지연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전통적으로 주택시장은 6월에 정점을 찍고 7월에서 9월에는 주춤합니다. 올해 3분기 주택시장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분기에 예상되는 세 가지 트렌드는 바이어들의 치열한 매입 경쟁 지속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 그리고 홈 에쿼리 활용 증가입니다. 우선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름 휴가철이지만 주택 구입을 원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서두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준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모기지 이자도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셀러들이 매물을 빠르게 걷어들일 가능성이 크기에 하반기 매물 부족 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연합과 중국 경제 약화로 시중금리가 현재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모기지 이자율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주택 바이어들이라면 지금의 모기지 이자율은 가장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홈 에쿼리 이용자들이 늘고 그로 인해 마켓의 매물 부족은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일회용 비닐 종이봉지 한 장당 5센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머피 주지사의 서명이 늦어지면서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일회용 봉지에 5센트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워싱턴 DC의 경우 봉지 유료화로 거둔 수입을 대부분 에너코스티아 강 정화 비용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봉지 유료화를 통해 모인 수입이 강 정화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인다는 비판도 큽니다. 뉴저지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봉지 유료화로 모인 기금은 학교시설이나 주택의 납 제거 등 환경보호 목적으로 쓰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환경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고 환경 보호에는 큰 기여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한편 한인업계의 경우 일회용 봉지 유료화가 현실화되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음에도 해당 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내용 홍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영주권 사전 접수 우선 일자가 2년 3개월 후퇴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17일 발표한 8월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사전 접수 우선 일자는 2016년 5월 1일로 오픈 상태를 나타냈던 지난달보다 2년 3개월 늦춰졌습니다. 앞서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민서비스국 차트에서는 늦춰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은 이 날짜에 따라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에서 5순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 가족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국무부가 앞서 발표한 영주권 문호의 서류 접수 가능 일자와 동일합니다. 뉴저지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합니다. 뉴저지주에 따르면 6곳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신설해 모두 12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주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 승인 신청서 접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판매소 확대에 나선 것은 최근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환자들이 하루 100명꼴로 늘어나 판매소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에이즈와 암 등 중증 환자에게만 허용됐던 이전과 달리 올해부터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도 허용되며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편 머피주 지사는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델타항공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한인 여직원 4명이 직장 내에서 성추행도 당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회사 측에 신고한 것도 해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델타항공의 한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 전 직원이었던 박 씨와 김 씨는 이를 델타항공 상부에 보고했고 항공사 측은 해당 남성 직원이 또다시 성추행을 할 경우 해고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 측은 델타항공은 어떠한 직장 내 차별과 성추행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티켓팅 및 요금 관련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고 정당한 이유로 해고됐다고 반박했습니다. 7월 1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필라델피아 북쪽에서 두 남자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총격을 벌여 애매한 어린이 4명이 총에 맞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날아오는 총에 14세 어린이가 숨지고 다른 아이 3명은 총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한편 지나가던 24세 남성도 배에 총을 맞았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감시 카메라를 근거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범인 체포에 2만 불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맨해튼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일대에서 감염된 레지오넬라균 환자 1명이 사망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7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염 환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 보건당국은 워싱턴 하이츠와 해밀턴 하이츠 지역의 20여 개 쿨링타워에서 물 샘플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 교통국 공무원 카를로스 론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은 화요일 오후 3번 지하철이 역에 접근하는 순간 발생했습니다. 당시 열차 안에서는 두 그룹의 남성들이 서로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는데 열차가 플랫폼에 정차하자 한 명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이어 열차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으며 총알 한 발이 카를로스 론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론은 다행히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디자인의 크로싱 콜렉티브가 내가 사는 풍경을 주제로 진행한 한중 작가 4인전 오프닝 리셉션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맨해튼 첼시 갤러리에서 한국의 홍정우 추상화가, 뉴욕에서 활동하는 이가경, 이자운 작가,
중국 장지한 수묵 화가의 작품 등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국제 디자인 대회에서 오뚜꾸띠를 부문 1등을 수상한 바 있는 패션 디자이너 이은소 씨가 19일에서 21일 플러싱에 있는 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패션에 빛을 담아내는 컨셉으로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스포츠 도박이 시작된 데 이어 뉴욕주에서도 준비가 한참입니다. 16일 판타지 스포츠 회사인 드래프트킹은 업스테이트 워터루에 있는 벨라고 리조트 앤 카지노와 스포츠 도박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티오가다 온즈 카지노도 판타지 스포츠 회사 펜듀의 그룹과 제휴해 업스테이트 니콜스 지역에 스포츠 도박 장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가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26일과 27일 뉴저지주 피닉스대학교 저지시티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국 식품 수입 업체들이 강화된 식품 안전 규정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미국에서 한국 식품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